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용하는 게 좋으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담은 심리학의 이제 주류인데 심리학 쪽에서 가장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개발한 프로그램이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이드가 이제 정신분석학을 창안하고 그 후로 한 1세기의 심리학자들이 수천 명이 쏟아졌는데 심리학을 가지고 박사학위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인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인간의 다양성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심리치료를 만들었는데 대략 그 박사 논문에서 주장하는 그 정평 있는 심리치료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 돼요. 300개 정도 되는데 그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은 인간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와 행동과 감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대전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담 심리학의 특성이고 심리학이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가정이 좀 평화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고 오늘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 가정이 좀 잘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잘 가겠다 하는 사람은 좋은 쪽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잘못되겠다 하는 사람은 좀 뭔가 불안하고 또 위기가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아침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일과가 바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전체적인 변화가 온다 이렇게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심리치료의 방법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고 그걸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일정한 시간에 한번 강의할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은 좀 개괄적이고 보편 타당성 있는 얘기를 가지고 상담 얘기를 할까 그럽니다. 심리학의 이제 주류에서 보면은 그 몇 가지 심리 연구하는 게 있어요. 사회 심리학 그러면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심리학이고 가족 심리학 하면은 가족의 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이고 또 교육 심리학 하면은 교육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거고 또 종교 심리학이다 그러면은 교회라든지 종교 단체의 사람들이 의식을 연구하는 심리학이고 산업 심리학이다 하면 근로자들의 삶을 어떻게 높은 질로 끌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심리학의 장르다. 그 심리학은 정말로 다양하다. 다양한데 오늘 이제 상담은 그런 다양한 장르들을 통합해 가지고 일반적인 우리 삶과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우리 삶은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건. 요새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건 하면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왕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세계의 그 매스컴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영부인도 거기 가셨다가 오늘 뭐 유엔에 가서 또 연설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삶에서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모든 인구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게 있어요. 왕권 제도가 정치적으로 그동안 참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왕권 제도보다는 이제는 군주제 정권보다는 민주주의 정치가 좋겠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영국은 세계를 지배한 국가고 그리고 전통적인 기독교 문명의 발상지에서 종교가 국교고 그런 나라도 이제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사건을 놓고서 세계 인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영국의 여왕을 보면은 군주제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군주제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분에게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그 군주제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병합을 해가지고 그 총리제로 만드는 그런 국가가 있고
또 뭐 이북이라든지 뭐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족벌 체제에서 한 군주가 그냥 계속해서 타고 왔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다 사실은 완벽한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약간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을 놓고서 생각들이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생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건을 놓고서 그 행동하는 집단이 있어요. 행동하는 집단은 영국에 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는데, 부족적이 있는데, 요번에 그 영국으로부터 탈퇴하기를 원해요. 탈퇴하기를 원하는 것은 군주제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리 서민들이 스스로 정치를 하고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삶은 우리가 겪어나가겠다.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파들이 지금 일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응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극렬한 투쟁을 해가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좀 이거는 제도를 바꾸고 싶다. 그런 소수 민족의 지도자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사건이 터지는데, 큰 사건을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십시다. 아침에 그 아내가 이렇게 밥을 못 해주겠다. 그 사건이에요, 아침에. 그 왜 못 해주냐? 당신 월급이 얼만데 월급도 안 갖다 주고 돈도 안 갖다 주는데 나 밥 먹고 싫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고치려면은 적절한 월급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아내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랬을 때는 변화가 오는데 당신 할 대로 해라. 나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이제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사건을 놓고 보면 인간이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각각 다르게 반응을 나타난다는 겁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은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한 사건을 놓고서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집단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 집단은 절충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것은 좋은 점이고 이런 것은 나쁜 점인데 이 점을 절충을 하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격도 보면 그래요. 매사를 어떤 사람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시작하면 안 될 거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안 될 것도 될 것 같고 될 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과 또 절충적인 사람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요. 예,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럼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딨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동물이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인간은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자기 아내도 못 믿고 부모님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큼 파괴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사고가 좋겠습니까? 부정의 사고가 좋겠습니까? 절충적인 방법이 좋겠습니까? 오늘 대천 광장신문은 충청도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 충청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절충한다 그러는데, 절충을 잘하면 좋은데 절충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심리학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할 것은 확실하게 긍정을 하고, 부정할 것은 확실하게 부정하고, 그리고 절충할 것은 목숨 걸 그래도 절충을 하자 하는 것이 제 이제 오늘 이야기 서문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제 그동안 열심히도 살아왔지만은 앞으로도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창조주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은, 나머지 삶은 내 개인적인 삶보다 주변 사람들을,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제 긍정적인 사람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은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한 3주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긍정적인 사람까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긍정적인 사람일까 부정적인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앞으로 아마 여러분 삶이 굉장히 진지해지고 재미있고 흥미로워질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대천 광장신문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첫 번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돕는 사람이 생기고 또 걱정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자꾸 줄어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첫 번에 들을 적에 10명, 20명 제 강의를 듣다가 엊그제 점검해 보니까 150명이 들어왔어요. 그 제가 자신감이 생겨요. 3주, 4주 오면 200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5주 가다 보면은 300명이 되겠다. 연말까지 가면 뭐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겠냐. 그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서 좋은 분들이 우리 그룹에 속할 것이다. 그러면 대천 광장신문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강의가 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살아갈 거다 하는 그런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우리들은 보령은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되고 또 행복한 도시로 발전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오늘 아침에는 얘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상담의 그 종류를 보면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요. 상담은 개별적인 상담이죠. 개별적인. 누구나 개인은 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외모부터 생긴 것부터 또 뭐 성품부터 또 종교적인 색채부터 또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부터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은 대동소이해요. 개인들이 호소하는 문제들 보면은 뭐 연애에다가 실망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2만을 부탁했는데 10,000원밖에 안 줘서 오늘 이 10,000원 가지고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키가 좀 안 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고민하는 것은 키가 좀 빨리 쑥쑥 크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농구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거에서 변화는 옵니다. 변화는 오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변화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개별적인 상담이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그래서 우리는 개인마다 어르신하고 선조들하고 또 그 전문가하고 이렇게 상담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분이 주변에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분이 주변에 없으면은 좀 어려움을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해결할 것을 열흘도 갈 수 있고 20일도 갈 수 있다. 그런 거죠. 두 번째 상담은 교육 상담이에요. 교육 상담은 대개 이제 세 가지로 나는데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가정이 잘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러분이나 저는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꾸리고 있는 가정도 행복하게 잘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요새 그 집안 문제로 이번 추석 때 형수님도 만나고 조카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났는데 그동안은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대화를 해봤더니 가족들이 상당히 협조적이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서 이런 일을 한다고 했더니 삼촌 저들이 도와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도와줄 게 없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와줄 게 많이 있을 것 같다. 이제 과제만 주고 왔어요.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정 문제를 건강하게 끌고 나가고 긍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교육 문제예요. 교육을 아까 얘기했지만은 학교 교육, 가정 교육, 사회 교육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교육을 책임을 학교에다 미루는 경향이 전통적으로 있어요. 그게 일본 교육의 제도도 받았지만은 학교 교육이 우리나라는 비교적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근데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제 가족 교육이, 가정 교육이 가장 좋거든요.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자기 부모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어떤 족보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망각하고 뭐 돈이 많은 집안이라든지 출세한 집안이라든지 이런 집안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살아시는 분들은 별로 빛을 보지 않는데 실제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그 가족 시스템을 보면은 특별하게 잘 되고 부자가 된 그런 가족보다는 평범한 가족들이 많은 사회가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뭐 500년 동안 유교의 문화를 자랐다고 하지만은 유교 문화의 좋은 점이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어려운 것을 같이 나눠 먹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같이 나누고 그런 문화였는데 그게 21세기에는 굉장히 좋은 문화로 평가받고 있고 세계인들이 한국인의 그 지역 공동체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새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지역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지역사회가 많이 있으면은 그날은 불행한 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지방자치제 단체장들하고 지방자치 지도자들이 잘해가지고 지방자치제가 건강한 지방자치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지역사회가 많이 생기다 보면은 국가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지역사회가 건강하니까 민주적인 시민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장님에게 제가 칭찬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것은 3번 지금 시장님을 하고 있잖아요. 3번 동안. 3번을 시민이 뽑은 시장님으로 3번 하는데 시장님은 아주 행운아예요. 행운한데 이제 3번 하실 적에 우리 지역사회가 정말 아름답고 부강하고 그리고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시민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은 아마 보령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사회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회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들이 선배나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그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교육이 의미가 있겠다. 여러분 식당에서 한번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옆에 친구들이 막 그 젊은 애들이 떠들고 술을 먹고 망나니 노릇을 해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것을 자기 잣대 기준에서 뭐 너들 당장 나가라. 그러면 젊은 애들은 협력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좀 어르신 한 분이 지금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지금 기분이 좋겠지만은 조금 조용히 하면서 식사를 좀 잘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젊은 애들이 수긍을 해요. 아이,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저들이. 그러면서 또 이제 술도 같이 한잔 나누고 또 누구 자식이냐 얘기하면은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사회가 금세 변화가 돼요. 그러면 보령에서는 어느 식당에 가도 어른들이 좋은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또 수긍을 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10만 인구니까 한 10년만 살으면 보령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도 얼마 전에 어디 모임에 가봤더니 저는 뭐 한 40년 동안 외지에 살았는데 누구누구하고 대화해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인데 보령에 사는 사람들은 보령의 시장님 성격은 어떻고 시의원들은 어떤 일을 하시고 있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시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카톨릭 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지역사회의 교육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학교 교육, 그 두 번째는 가정교육, 세 번째는 이제 사회교육이었는데 요게 세 개가 조화를 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리더하고 지역사회 지도자 집단하고 지역사회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하고 학교 교사들하고 사회복지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요양보호사들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를 밝게 해주는 훌륭한 지역사회 자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중에 하나 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이 속해 있다든지 또 친구가 속해 있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은 지역사회는
아주 밝아지는 지역사가 될 것이다. 그 세 번째 얘기를 하나 해볼까 그래요. 세 번째는 상담의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훌륭한 상담가예요. 여러분, 9시 뉴스는 연속극을 보시다가 꼭 보세요. 그 9시 뉴스 보면 세계 정세가 돌아가고 쌀값이 얼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재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또 농촌은 어떻게 되고 도시가 어떻게 되고 물가가 어떻게 변동되고 그런 생활에 관계된 얘기가 있죠. 근데 가정주부가 생활의 정보를 모르면 가정을 제대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 가정주부들은 오늘 파가 얼마가 올랐을 것 같고 고추장이 어떻게 됐고 또 김치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세세하게 알아야 가족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이 생겨요. 근데 가정주부가 그런 정보를 모르면 가정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 가장은 어떠냐? 가장은 사회 굵직굵직한 문제에 변화되는 것을 또 알아가지고 그것을 집에 들어오면 가정주부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가는데 그것이 균형을 잘 잡혀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보면 상담의 세 가지 방법은 누구나 여러분이나 저는 다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여기 후배 목사님은 가장 상담을 잘하시는 상담은 종교적인 상담을 잘하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상담.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그 상담 받지 말고 여러분 목사님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뭐 또 카톨릭 신부님이라든지 그런 분한테 인생 상담을 받고 창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그분이 거의 정답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상담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간다. 여러분, 친구가 부동산을 투자하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A급이다 그래가지고 평당 10만 원짜리를 투자를 했는데 10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10만 원 그대로 있으면 그 정보를 잘못 가르쳐준 정보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그런 정보를 또 팔아가지고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보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르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신념이나 철학이 있어야 돼. 상담하는 사람은. 나는 이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그러면 사업을 이제 잘하는 사람은 사업을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잘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이렇게 날려보고 그랬는데 사업에 투자할 적에는 1단계 어떤 정보를 찾고 2단계는 뭐를 해야 되고 투자할 적에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은행 부채는 뭐 내 재산의 몇 프로를 하고 그런 분들은 거기가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분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신념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25%가 종교적인 집단,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25%. 그리고 가정의 굉장히 중요성을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어요. 가정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랭킹 1위예요. 여러분, 뭐, 이제 좀 여담으로 나갑니다만, 지금 이것도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교육을 주고받는 건데, 대화식으로 교육을 주고받는 건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매스컴을 가지고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얼핏 잡아서요. 대학 교육을 받는 국가들이 0.1% 미만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지금 대학의 교육을 다 시에서 제공해주고 매스컴에서 제공해주고 뭐 방송에서 제공해서 대학 교육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 정보를 제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하고 대화해도 문이 열려 있고 닫혀 있질 않아요.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잘하시고 가정생활도 잘하시고 종교생활도 잘하시고 사회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복지 가면 뭐 동사무소에서 어떤 일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사회복지법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에서 속일래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사람도 공급해 주는 사람이나 또 제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 다 국민들이
사회보장 제도를 다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라든지 어디 가면은 미국 사람들, 제가 미국 사람들 몇 명 상대해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별로 없어요. 미군들 여기 나와 있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요, 이제 군인 뭐 안 가요. 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 주립대학 같은데. 미국보다 우리가 교육제도가 잘 돼 있고, 미국에서 우리 교육제도를 잘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한 5천만 밖에 되지 않는데, 대학원이 200개, 4년제 대학이 200개, 2년제 대학이 200개, 또 뭐 대학원 대학교, 인터넷 대학이 뭐 200개,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이런 신문사도 지금 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육을 어디 가서는지. 그리고 돈도 안 받고 교육받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대학 가려면 논도 팔고 밭도 팔았지만 지금은 이제 대학에 그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카운셀러는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분에게 상담받으면은 비교적 좋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 의식.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시면서 어떤 그 조물주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끌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장님이라든지 정책을 펴는데 종교 지도자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면은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선조들이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믿으시고 그렇게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심리치료 영역이에요. 첫 번째는 가이드 한다는 거죠. 정보를 준다. 여러분 뭐 버스 타다 보면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딱 돼 있잖아요. 인포메이션 센터는 어디 가는지를 그걸 쉽게 얘기해 주는 정보 제공자예요. 두 번째는 위기가 속하면은 신념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상담을 받아요. 근데 정보를 한 1년을 잊어버리면은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면 세 가지 증세로 나타나요. 밥맛이 없다. 잠이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포감이 와요. 어떤 위기 속하면. 그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세 가지 생겨요. 불안하다. 그 다음에 잠이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포심이다. 첫 번에 초기 증세는 불안이고, 두 번째는 잠을 못 자요. 세 번째는 공포의심인데, 공포의 심리가 되다 보면은 정신병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든지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은 공포가 엄습해요. 아, 가족들을 헤어지고 내가 요양원 밥을 먹는다. 그 다음에 정신병 환자들은 가족에서 어울리지 못하면 정신병원에 간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하고 뭐 그런 현상이 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영역은 심리치료 영역인데 여러분이 위기가 있을 적에 어떤 사람한테 상담을 받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회복지사들은 보편적으로 잘하는 일이 좋은 정보를 주는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상담 자격증이 없어도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고 종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담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논하면 딱 인생의 목표를 딱 설정을 해줘요. 그러면 정신병원은 가지 않는다. 근데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의사라든지 심리치료사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치료를 받는데 사실상 그곳에 가시면은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이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위기가 왔을 경우에는 주변에는 훌륭한 지도자에게 자기 문제를 있는 그대를 털어놓고 상담을 하시면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좋은 정보를 접근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활하시려면은 좋은 정보를 가져라. 두 번째는 신념이나 철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상담을 해라. 세 번째는 심리치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시면 좋겠다.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이제 카운셀링의 장르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